안녕하세요. 반도체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일단 먼저 시황을 좀 보면 어저께 또 뭐 연락사무소를 뭐 폭파이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것들이 뉴스로 이제 대속 투표되고 해서 오늘 이제 개파락해서 많이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장은 막상 딱 뚜껑을 까보니까 별로 조정을 안 받았죠. 이제 뭐 지수는 이제 보합 근처에서 이제 지켜줬지만 사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이제 조정장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는 항상 거의 단기적인 이슈로 끝난다. 근데 이런 이슈들이 반복해서 이제 중첩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의 가치와 연관이 없는 이슈냐 연관이 있는 이슈냐를 봐야 되겠죠. 항상 시황을 볼 때 체크 포인트는 이런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는 또 코로나 이슈도 보면, 자 셧다운만 없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이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 단기적인 리스크로 끝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리스크형으로 작용할 만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요거를 이제 이 전염병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 공장을 셧다운하고 경제를 스탑을 시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좀 이제 장기적인 그런 리스크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코로나라는 게 처음에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요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먼저 대응을 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 시장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수년, 수십 년 동안 수백, 수천 가지의 이슈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 이슈들마다 다 대응을 해가지고는 투자를 해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정학적 리스크는 말 그대로 전쟁 이슈예요. 지정학 리스크라는 거는 전쟁 이슈예요. 진짜 전쟁이 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북한이랑 한국이랑 전쟁이 나게 되면. 근데 이런 전쟁이 실질적으로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전쟁이 날 거다라는 거에 배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회피 심리를 갖는 거는 위험한 발상이다. 투자자에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할 때는 단기적으로 이 이슈만으로 시장에 빠지고 올라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밸류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올해를 이제 반영을 해보면 그렇게 이제 보기는 힘든 부분들이죠. 코로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입혀지는 충격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다만 이제 부양책이라든가 유동성의 힘으로 끌어올렸니 어쩌니 저쩌니 했는데 결국은 증시는 자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버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주가라는 거는, 자, 6개월을 선행해서, 6개월 미래에 있는, 실적을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자, 1년 미래에 있는 것들을 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자, 2년의 미래에 있는 실적을 반영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1년 후, 2년 후 거를 만약에 지금 주가 수준에다 반영해놨다 그러면 이건 버블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2년 후에 입혀져야 될 게 너무 빨리 반영이 되면, 요거는 버블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요거 부분은 불확실한 부분들도 있고, 또, 보통 이제 선행을 보면, 과거 통계적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 이상을 만약에 선반영을 했다 그러면, 이 이상의 가치를 선반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버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가는 포지션들을 취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마다 이제, 적용하는 범위들이 다르겠지만,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시키고 시장에서 이제 대응을 해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도 현금을 이제 10% 정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6개월 이상의 가치를 선반영을 해놨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 정도 이제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조정이 들어와주고 밸류 매력이 다시 생기는 구간이 오면 이 현금이라는 건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식을 다시 다 채워가는 거예요. 저평가 구간에서 더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뭐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다 사고
요런 식의 대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준이라는 거는 항상 가치를 기반해야 되는데, 이 가치에 대한 판단의 방법들이 다 다르고, 투자자들마다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1년 후 거를 선반영을 해도 이건 버블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죠. 주식 투자라는 게, 자, 시간값을 계산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시간값이라는 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주식 투자는 굉장히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것들도 꾸준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몰빵만 안 하고 비중 관리만 해서 골고루 사놓고 오래 투자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줄 수밖에 없게끔 돼 있습니다. 경제 구조라는 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정도 이제 짚어보고, 자, 오늘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SK 우선주 128%, SK 케미칼우 221% 수익 인정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고요.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을 하면, 자, 바이오는 바이오 섹터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악재성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보다 상장 이전부터 흘러내릴 수도 있겠지만, 요게 이제 상장을 딱 하는 순간부터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이제 6개월 이상의 흐름들을 본다 그러면 거의 무조건 그 자리보다 내려와 있을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평생투자님이 SK 우선주, 자, 1참여도 했던 구간이 이제 105% 수익 구간 이제 올려주셨고요. 이제 어제 우선주 랠리 방송에서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저도 우선주 하나 해주네요. 하고 제가, 우선주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했을 때, 그때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신, 데이터고요. 복리계좌로 보냅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괄매도 포지션을 보셨는데요. SKU, SK케미칼로 복리계좌 일괄매도를 했다. 자, 회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복리계좌라는 거는 리딩이랑 연계성이 없이 그냥 운영을 하는 게 사실 좋아요. 왜냐면은, 요런 걸 자꾸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복리계좌의 강점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복리계좌라는 거는, 변동성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무시하고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유 관점이기 때문에, SK라는 그룹이 자체가 사실 지금 저평가 구간이었다가 SK 바이오팜, 자, 그 버블이 입혀지는 부분들이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사실 뭐 1년, 2년 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조정을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런데 그럴 때는 또 사서 이제 또 수익이 났을 때 또 옮겨두고 하면 복리계좌에는 결국 변동성은 있겠지만 계속 쌓여가겠죠. 이게 이제 5년, 10년 후를 놓고 봤을 때, 뭐 3년, 5년, 10년 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주가 위치보다 낮을까 높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높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년에는 모르겠는데, 5년, 10년이 지나가면. 그러면 그 수익들을 쌓아서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 배당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불확실한 부분들, 성장을 얼마나 할 거냐. 요런 것들이 이제 숫자로 확인되고, 요런 것들이 정확히 보여지고 이걸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리계좌에 대한 부분들은 리딩이랑은 별개로 그냥 놔두는 포지션들이 사실 더 좋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SK케미칼우하고 SK우선주하고 운봉이 하나 찍혀서 자,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야, 이거 치고 올라가도 결국은 고점에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괄매도 사인을 낸 거고요. 바투 가입 전에는 생각도 않던 우선주로 200% 이상씩 일괄매도 했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보면 이제 SK케미칼 우선주 이제 수익 인증을 쭉 해주셨죠. 자, 10년후님, 판타지아님, 뭐 평생투자님, 피오나님, 신나님, 진스 피오너, 알찬난, 뭐 산삼님, 먼치가요님 다 축하드립니다. 자, 항상 상승폭에 30% 50%만 먹는다 생각을 하자. 증시 격언에 보면 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무릎에서 산다, 뭐 어깨에서 산다,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닥이랑 꼭지를 점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입하는 포지션이 바닥이다, 꼭지라는 걸 알 수 없는 것처럼 무릎이다, 꼭지다, 어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변동성이라는 건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가치를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자, 통계적으로 전체 상승파동의 30%에서 50%는 취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파동을 운 좋으면 다 먹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한 요 정도를 먹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SK케미칼 우선주도 보면 여기 어디에서 이제 처음에 추천을 나갔던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이제 계속 자, 움직였다가 눌리는 구간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어요. 코멘트들도 드렸었고, 2019년도 8월 달에 여태 투매가 나왔었고, 여기에서 보면 3월 달에 이제 또 투매가 나왔었고, 요런 자리는 이제 예외적인 자리고, 보면은 요런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결국 빵 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제 SK케미칼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적정 가치가 얼마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가치 판단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신 관련된 기업 중에는 거의 탑 수준에 둘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좋게 보는 기업이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었고요. 최근에 이제 우선주 파동이 진행이 되면서 주줄이 튀어오를 때 이제 매도 포지션을 이제 잡아주는 거죠. SK 우선주 같은 경우는 SK가 엄청 싼데 우선주가 훨씬 더 저평가돼 있으니까 우선주에 대해서 코멘트를 계속 드렸었어요. 요것도. 그리고 SK 바이오팜 상장 이슈가 붙게 되면 움직일 거다라는 코멘트들도 계속 드렸고요. 결국은 그런 이슈도 붙여서 그냥 날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미래의 그림이지만 이게 언제 이게 이렇게 붙을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운이 좋으면 요런 데 사서 단기간에 요런 데 사서 단기간에 수익이 나는 거고, 자, 운이 좀 없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시간이라는 거를 딱 정해놓고 운영을 하게 되면 오류에 빠져요. 지금 딱 내가 사면 바로 올라가야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테마 흐름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보고 단기적으로 짚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노리고 운영을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수익 볼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요.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게, 자,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유를 해서 무조건 장기적으로 갖고 가겠다, 요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정한 가치 수준이 어디냐, 이제 가치라는 판단이 참 애매한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수익을 챙겨갈 거다라는 기준이라는 걸 잡아놔야 되는 거고, 가치 판단이 가능한 기업들은 이 적정 가치 구간까지 올 때까지 보유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를 정해두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죠. 운이 좋으면 뭐 3달 만에도 올 수 있는 거고, 어떤 테마를 타서 3달 만에도 올 수 있는 거고, 한 달 만에도 올 수 있는 거고요. 자, 어쩔 때는 3년,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중 분산을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자, 요 평균값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라는 거. 자, 내가 예를 들어 종목을 50개든 100개든 사서, 자, 평균, 자, 1개월에서 5년이 걸린다 칩시다. 그러면, 자, 평균값이 얼마가 나와요? 대충 2년, 3년이면 평균값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계좌 더블, 2, 3년을 보는 거예요. 3년 정도 평균을 해서 보는 거죠.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딱 사서 당장 수익이 날 거다, 요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이 쌓여야 이제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K 바이오팜 이제 상장 이슈에 대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답이라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다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가면서 스스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자, 마케팅을 열심히 해줍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바이오가 흐름이 좋고, 전문가 방송에서도 보면 거의 추천주들 중에 7, 80%는 전부 다 바이오예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핫하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핫하면 피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소외되고 있다 그러면 쳐다보면 안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왜냐면 가치 판단이라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빨리 팔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단이 어딜지 모르지만 더 빠르게 사람들이 관심을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빠르게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봐야 되는 거고, 가치 판단이 가능한 그런 섹터군들은 밸류를 보면서 이제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SK 바이오팜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임상 성공을 했고요. 임상 3상 성공해서 그리고 이제 이걸 출시해서 스스로 이 신약을 출시해서 스스로 마케팅하고 뭐하고 해서 유통까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당연히 SK라는 대기업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니까 가능한 부분들이겠죠. 자, SK 바이오팜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닮은 꼴이다. 자, 거품인가 옥석 가리기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죠. SK 바이오팜이 이제 신약 가치가 얼마냐 라는 부분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신약이라는 게 한번 이제 만들어지면 장기간 동안 이제 뭐 수익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핵심 캐시카우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좋겠죠. 지금 보면 SK바이오팜이 상장하면, 자, 지금 공모가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시총이 5조가 될 거다, 4조가 될 거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모가가 잡히겠죠. 공모가가 잡힌 다음에 증시에 입성을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이오가 핫하면 상장 직후부터 버블이 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공모가가 뭐 1만원의 공모가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2만원, 3만원 뛰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갔다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밀리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지금 바이오가 센티가 안 좋고 그렇다 그러면 요거는 호재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막 임상 3상 막 실패하고 했을 때 그런 구간에 만약에 SK 바이오팜이 그 시점에 상장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재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처럼 핫할 때 만약에 상장을 하는 거는 이건 악재성 요인이라는 거예요. 왜? 밀릴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부터, 그러니까 상장하는 그날부터 버블이 껴서 시작이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처음에 상장을 하면 이제 오버행 이슈라든가 6개월 후에 무슨 뭐 1년 후에 오버행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돼 있거든. 처음에 이제 공모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 이렇게 튀어서 팔면 어때요? 수익이 많이 나고 가니까 팔고 싶은 요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요런 마음들이. 그런 매물들이 계속 중첩돼서 쌓여간단 말이에요. 이 매물이 소화되는데 보통 이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악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이오 섹터를 보면 이제 거품인지 버블인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미래 가치를 5년 후 걸 땡겨오느냐, 10년 후 걸 땡겨오느냐, 30년 후 거를 땡겨오느냐,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왜?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바이오 기업들은. 다만 투심이 어때요? 투심이 핫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확실히 어느 정도의 버블이고 뭐 그런 부분들은 알 수 없지만 투심이 핫하다라는 건 뭐예요? 일단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과열 구간의 바이오 기업이 그 중에 다들 알만한 바이오 기업이 상장을 딱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흘러내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건 악재성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지금 바이오 센티가 좋기 때문에, 투심이 좋기 때문에 상장하는 순간부터 버블이 많이 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보름 만에 주가가 10배 폭등. SK 이제 SK라든가 SK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바이오팜이 상장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항상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상장 이슈들이 있고 뭐하고 할 때 저평가 관련주들 이제 사놓게 되면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경우도 있어도 항상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요. 상장 전에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상장 직전에 상장 일주일 전, 2주일 전, 한 달 전부터 빠지는 경우도 있고 상장 직후부터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빠져서 어때요? 자, 상승폭의 한 3분의 2 정도는 거의 다 되돌려요. 이런 확률이 한 70%, 9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위에서.
내가 먼저 팔면 돼. 나는 이제 안 걸릴 거야. 하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 나중에 빠질 건 다 아는데, 자, 지금은 올라갈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내가 샀다가 좀 올라가면 누구한테 팔고 하다가 물리는 사람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슈들이 없을 때 항상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이슈들이 없을 때 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 요럴 때 사서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이슈가 붙을 때까지. 이슈가 붙었을 때 어떻게 해요? 팔고 나오는 거죠. 자 요런 포지션들이 전략적인 포지션이에요. 물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치 판단이 돼야죠. 그냥 단순 테마로만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투기적인 비중이라고 보는 거고 이제 요렇게 가치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요런 포지션들을 취해갈 수가 있다. 자, SK 바이오팜 상장 후에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슈 소멸과 이제 9월 공매도 이슈. 지금 바이오 섹터가 핫한 부분들에 자 이런 SK 바이오팜 상장 이슈라는 것도 사실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상장하는 동안까지는 좋을 거야. 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게 되면 처음에 상장한 다음에 공모가가 생각보다 높게 떠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단기 급등 흐름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라고 보고 있는데 공모가 수준에서 크게 얘를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공모가 수준에서 크게 이제 주가가 더 붙어서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단기 급등 흐름이 보통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에서 어느 정도 떠서 시작하느냐, 공모가에서 별로 뜨지 않고 시작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바이오 센티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라갔다 밀리든 그냥 밀릴 건데 자 공모가 수준에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자 올라갔다가라도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사점이 바이오 섹터 전체적인 단기 꼭지 시그널이 아니냐 요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SK 바이오팜의 추세형 상승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저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요렇게 될 가능성은 한 1년 후나 최소 6개월 후 그리고 1년 후 장기적으로 보면 한 2, 3년 후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추세형 상승은 그 이후에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긴 해요. 왜냐면 너무 세거든요. 캐시카우가 있고 이런 임상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고 뭐하고 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진짜 성장을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자 그게 이제 한 매물 소화라든가 이제 상장을 딱 하고 나서부터 그런 센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센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구간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바이오 순환매 흐름을 보면 지금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면 투자금 놀아먹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셀트리온은 이제 3사로 나눠져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자 코스닥 시총 1위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코스피에서 시총 순위가 거의 뭐 5위권 안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그래 아무튼간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도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인데 SK 바이오팜이 이제 코스피에 상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총액이 5조든 이게 10조든 20조든 잡히게 되면 얘네 3인방이 시가총액 상위겠죠. 코스피에서도 바이오 3인방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패시브 자금이나 뭐 요런 자금들이 어떻게 돼요? 지수 추정형이니까 결국은 무조건 사야 되는 자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요런 것들만 비중에 맞춰서 편입을 하면 됐는데 SK 바이오팜이라는 대화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서 이제 논아먹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탄력이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장기적으로는 이제 떨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탄력이 떨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기업의 밸류 수준을 맞춰서 이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의 탄력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뭐 미친 수준의 탄력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 그래도 몇 년 정도는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는 좀 꾸준한 상승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진짜로 숫자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형 상승이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자, 공모가 수준 아니면 공모가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상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바이오 순환매 흐름이 요런 섹터마다 어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이제 시밀러 쪽이죠. 복제약 쪽인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신약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SK 바이오팜이 움직이면 자, 신약 관련 기업들이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들이 움직이면 자, 이제 뭐 기술 수출 관련 기업이라든가 뭔가 밸류가 잡혀있는 그런 애들이 뭐 요런 식으로 어떤 흐름이 나뉠 가능성들이 높죠. 그러니까 각각의 주도 섹터 흐름이 진행이 될 텐데 더 강한 섹터가 더 강한 종목이 뭐냐에 따라서 바이오 섹터의 이제 흐름이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이 공모가보다 2배, 3배 가격에 시작을 한다면 자, 요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렇게 진행이 되면 오버행 이슈가 붙을 것이고 또 공모한 사람들은 어때요? 공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나 있으니까 단기 차익 매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에서 자 1년에서 2년 정도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텐데 요 구간에 어때요?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같이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계속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올라가는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이오 섹터가. 전체가 다 움직이는 흐름은 주도주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주도주가 보여지지 않는 구간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 전체적인 깊은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바이오팜이 상장하면 요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한 2배가 1.5배 이상은 떠서 이제 시작을 할 거라고. 이게 5조든 4조든 이제 공모 시총이 잡히게 되면 그것보다 2배, 3배 혹은 1.5배 이상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거의 한 공모가의 한 2분의 1 수준이나 여기 근처까지는 이제 밀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오버행 이슈가 이제 마무리되고 뭐하고 하면 이제 또 움직이고 하는 흐름들이 거의 이제 신규 상장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들을 봐도 자, 이슈 소멸이 진행이 되면 결국은 요 바이오팜이 딱 상장하는 순간 이 상장 이슈는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관련된 기업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자, 9월 달에는 또 보면 이게 상장이 이제 6월 달에 할 게 좀 유력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뭐 7월, 8월 달에는 어떠면 자, 공매도 이슈라는 게 계속 불거질 수가 있어요. 9월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그러면 7, 8월 달에는 피하자, 라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쏠릴 섹터가 바이오 쪽이라는 거예요. 피하자라는 게 가장 쏠릴 게 바이오 쪽이 아닌가. 왜 그러냐를 생각해보면 이건 뭐 가치 판단도 어렵고 뭐 또 하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거의 90% 이상은 자, 바이오 기업들을 사고 팔고 하는 90% 이상은 투기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은 보면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은 삼성전자를 사는 50% 이상은 가치 투자자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고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바이오 기업들의 90%는 다 투기꾼이란 말이에요. 바이오에 돈이 들어가 있는 돈을 집어넣는 그 90%가 투기꾼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7, 8월 이 시점 어디부터는 아마도 폭락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폭락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받으려고 지금 우리는 바이오 섹터라든가 헬스케어 비중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고요. 요걸 받으려면 다시 비중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비중을 이제 낮춰놓은 부분이죠. 이런 변동성에 대한 걸 배팅을 하는 게 아니고 특이한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테마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가치 판단이 가능한 기업들은 그렇게 비중을 많이 줄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리거나 그런 포지션을 취해가는 거고 주식 비중을 줄여가는 게 아니고 바이오 이제 헬스케어 쪽 비중을 줄여가면서 이제 수익을 챙겨놓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해가고 있는 거죠. 저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자, 조정받을 때가 되었어요. 또 그리고 딱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이제 주도주라고 볼 수 있겠죠. 주도주인데 요게 이제 더 못 갈 거라는 게 아니고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거래량도 많이 안 터졌어요. 이게 보통 보면 이게 마무리가 되려면 요런 거 장대 항목이 딱 생기면서 거래량이 빵 터져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터졌기 때문에 주도주 흐름은 조정이 들어와도 계속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조정이 요만큼 들어와갖고 이렇게 박스권 조정이 진행된다 갈지 요만큼 조정이 들어왔다가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같은 요런 기업들은 자, 장기 추세를 타고 움직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 바이오 쪽에서는 바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대장주는 이제 시젠하고 알테오젠인데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기반한 기술 소출을 이슈들이 막 붙어서 움직이는 기술 소출 플랫폼 관련주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시젠이라는 기업은 보면 이거는 진단 키트죠. 자, 여기에서 이제 바뀔 거라는 거죠. 이게 조정을 받았다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요 자리를 이제 넘어서 이제 출발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결국은 얘네들은 꺼지고 다른 애들이 올라올 거라는 거죠. 대장주는 주도주는 어때요? 이 헬스케어 산업의 이 흐름이 추세적인 흐름이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보통 거의 그런 경우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뭐 보면 대장주 같은 경우는 이 흐름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기존에 얘네들이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못 올라왔던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급이라는 게 이쪽으로 쏠려서 못 올라왔던 바이오 기업들이 조정이 한번 진행된다 하면은 더 세게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지 않냐 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 회원분들한테 회원방송에서 코멘트를 이제 드렸었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과열 구간은 확실한 것 같으니까 이 과열 구간이 버블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이제 요런 이슈들을 보면 거의 끝물은 모르겠고 어깨까지는 찬 거 아니냐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든다라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게 되면 요것도 이제 악재성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오버행 이슈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공모 참여했던 사람들의 매물, 공모 매물 요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쉬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SK바이오팜은 시총이 되니까 시총이 되기 때문에 요게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항상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야, SK바이오팜 상장한다더라. 야, 이거 상장하면 바이오 대박이야. 이거 상장하면 바이오 대박이다. 그리고 요때 사면은 꼭지를 물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훨씬 많겠죠. 주식시장에서 이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바이오 쪽이 전체적 센티가 안 좋을 때 만약에 이런 대어가 상장을 하면 이건 이제 센티를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센티가 안 좋으면 공모가도 낮게 시작하거든요. 바이오 섹터가 이제 다 눌려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 공모가를 하회해서 시작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업돼 있으면 요게 당연히 높게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서 높게 떠서 시작이 되면 결국은 대기 매물이라는 게 항상 신규 상장주는 열려 있기 때문에 야, 심한 게 아니고 대부분 공모가의 2분의 1까지는 빠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SK바이오팜이 공모 시총이 5조인데 이게 15조 상장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2조 5천억까지 빠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모를 5조 했는데 15조에 떠가지고 2조 5천억까지 빠지면 마이너스 70%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그 중에 조정 받는 기업 중에 조정폭이 작은 거 아니면 파동이 없었는데 조정이 들어서 같이 조정이 들어온 거 그런 기업들을 골고루 담아놓으면 자, 이번 파동처럼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긴 호흡으로 테마적인 부분들은 봐야 되는데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는 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방송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